안녕하세요. 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사선의 문턱을 넘어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새로운 삶을 찾으며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의외로 많은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과거 만났던 그 쓰레기 같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의 비참한 결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님 얼굴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결혼식 사진을 봤는데 당시 남편님의 얼굴과 현재의 얼굴이 많이 달라 보였어요. 인간의 성격과 생각은 얼굴에 비춰진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그 사람이 많이 변했지 않나요? 연애할 때와는 다른 모습이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든 모양이야? 맞아. 우리 남편은 사람이 참 밝고 유쾌해서 좋아했었는데 남편들과 자주 만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대면을 피하더니 요새는 우리 남편이 연락해도 잘 안 받는다더라. 제 남편이 친구 남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했어요. 친구 남편이 승진을 해서였죠. 남이 잘 되면 축하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 남편은 주변 사람들의 승진과 사업 성공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삐딱해진 사람이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오히려 연애 시절부터 결혼 초까지는 그저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라고 할 정도로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삐딱해진 이유는 회사 승진에서 계속 밀려나면서였어요. 제 남편의 직장 동료 와이프가 있거든요. 그분이 왜 승진을 받지 못하고 계속 밀려나는지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내 눈에는 남편이 성실하고 성격 좋은 사람으로만 보였거든요. 그러나 진실을 듣고 나니 그 인물이 회사에서 존경받는 사람임에 감사해야 하는 정도로 태도가 변했어요. 굳이 말해야 한다면 성식 씨의 집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아. 집에서 거의 마시지 않아요. 그게 왜 중요해? 남편의 직장 동료의 와이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쨌든 바로 내 친구인 직장 동료의 와이프로 흔히 부르겠습니다. 이야기에 집중하기 위해 짧게 칭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내 친구가 찾아와서 남편이 승진을 못하는 이유는 주위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우리 남편은 연애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맥주 2캔까지 마시고 말았거든요. 우리 집 어른들이 그렇게 술을 싫어하셔서 그런 것을 봐서인지 술은 입에 대기가 싫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한두 잔은 물리 않더라고요. 사실 술을 안 먹고 싶은데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승진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나도 안 믿었어요. 우리 부부가 같이 술자리를 가지더라도 술을 잘 안 마셨는데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다른 부장 앞에서 그렇게 진상짓을 부렸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직접 보거나 듣지 않는 이상 남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술에 무뎌져 있던 제가 남편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직접 확인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남편에게 술을 최대한 많이 마시도록 결심했죠. 진실을 알려준 친구와 그 친구의 남편이 도움을 주었거든요. 아재수 씨, 성식이가 많이 마시는 자리에 같이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알고 있어서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취하는 것을 보진 못했고 만약 그가 정말로 술 때문에 승진을 못한다면 내가 고쳐주어야겠죠. 부탁드릴게요. 아유, 아재수 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남편의 직장 동료는 퇴근 후 맥주를 같이 마시는데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남편과 나 그리고 그 직장 동료 부부가 함께 술을 마시도록 자리를 만들었어요. 술은 한 번 들어가면 이미 술이 나이지 않은 게 마시는 저는 모르는 상태가 되죠. 더군다나 좋은 사람들과 있으면 얼마나 계속해서 마십니까? 그날에는 남편이 마음이 든 게 건지 모를 정도로 술을 마셨는데요. 처음으로 남편이 제 앞에서 술을 마실 때 그 순간이었죠. 그때 알게 됐어요. 남편의 성격이 진짜 이상한 거라는 걸 말이에요.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디를 보면서 말하는 거니? 저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면 뭐 하는 거지?
남편이 갖고 있는 성격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상대방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거 정말 사람을 죽게 만들어. 저는 친구 부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그들을 얼른 떠나려고요.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리고 저는 남편이 동이 틀 때까지 저를 붙잡고 했던 말을 하고 조는 저를 깨우는 모습까지 죄다 녹화해서 그 인간한테 다음날 보여줬어요. 이게 나라고 내가 정말로 술을 마시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야? 여보, 내가 이러면 그냥 밖으로 쫓아내버리던가 했어야지. 백문이 불여일타라고 의견을 내는 그 인간, 자기가 하는 짓을 처음 본 건지 정말로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진석 씨가 그러더라. 당신 주사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거라고. 아, 당신 부장이 이혼한 거. 당신이 왜 훈계를 하는데 부장한테 나한테 했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장에게 들키게 되겠어. 당신, 밖에서 술 절대 마시지 마 알겠어. 더군다나 남편은 같은 말을 반복하며 그 주사를 회식 자리에서 한 거였다. 그 주제가 또 하필이면 부장이 이혼한 거라서 그 이혼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더니 좀 좋게 보겠어요. 제가 이해한 대로라면 승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적인 감정을 담아 누락시킬 수도 있겠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영상까지 찍은 후에 그런 일이 있었겠죠. 남편 스스로도 그날 영상을 보면서 자신이 한 행동에 충격을 받은 걸 봤기에 술을 안 마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부작용이 생겨버려서 이해상초에 있습니다. 충격을 받은 후에 고칠 줄 알았던 것 같은데 남편은 제게 주사를 들켜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는 고비 풀린 망아지처럼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더군요. 술 좀 그만 마셔. 그러다가 진짜로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니?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포기했네요. 왜냐면 나한테 술 마시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잖아. 또 나도 정부장이고 그 자식 비유라도 되게 생각했는데요. 맞추기도 싫어. 이제 될 사람은 될 거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거 같아서 저는 열심히 일해 승진해야죠. 상사들이 좋아한다며 남편은 집에서도 술을 마시고 회사에서도 취해서 들어오는 일이 잦아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남편의 승진은 이미 물 건넌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승진이 빨라서 아이들 키우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거였죠. 그렇다 해도 남편이 의지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제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술 때문에 싸운 횟수를 몰라요. 참 웃긴 게 뭐냐고요? 술을 마치 미쳐 남편이었던 사람이었죠. 더가 저가 고달이 걸렸나 봐요.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다가 발견했어요. 다행히 초기 상태였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라고 선고받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이에요. 간암 선고 소식을 듣자마자 하늘이 그렇게 노력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다른 건 괜찮고 수술을 받으면 되는 거지만 우리 소라가 너무 걱정돼요. 우리 소라한테 엄마가 아픈 모습을 보이기 싫지만 더군다나 소라 아빠가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나 아플 때 소라에게 신경을 잘 쓰지 않을 것 같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처럼 내 몸이 아파도 자식을 걱정하게 되었어요. 이제 막 유치원에 입학한 딸이 걱정돼요. 그 어린아이한테 내가 아프다는 사실이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누군가의 자식이자 친정, 부모님, 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픈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제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부로서 함께 있는 것이 맞는구나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어디 잘못된 길로 갔다거나 아니라는 사실도 그 중에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간이식을 받으면 깔끔하게 낫는 가능성이 있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괜찮아요. 엄마, 왜 울까요? 최근 의학기술이 좋아져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수술만 잘 받으면 괜찮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간에 문제가 있다면 식만 빠르게 받아서 해결될 수 있다고 안심시키는 저를 보며 온 가족이 제게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장 병원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간이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 검사를 받았고, 당연히 우리 딸은 너무 어려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어린 딸의 간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간이식 부적합 판정을 받으셨죠. 마지막으로 제 남편이었는데 남편조차 안 맞았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가족들 중 아무도 간이식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니 순간적으로 온몸에 피가 쫙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간이식 검사를 받아본 결과 극초기가 아닌 초기 단계에서 중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린 사람은 저가 아닌 남편이었지만 썩여서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못난 모습만 보인 것 같아요. 당신이 아프다는 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아프게 해야 할 사람은 난데 왜 당신이 아프냐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어요. 저도 마음이 아파서 남편을 붙잡으러 갈 힘도 없었죠. 아니, 어머니께서 그가 아직 연락이 안 되신다고 하셨어요. 만약 어머니께서 다시 연락을 주시면 제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아빠는 왜 안 오시는 건가요? 오늘은 회사에서 늦게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소화를 먼저 코하고 자게 하라고 해요. 남편은 병원을 빠져나간 채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빠를 찾는 딸아이를 안고 심란한 마음으로 집 밖을 서성이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주차장 쪽에 한 대의 차가 들어선 채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건물이 낮고 각 가정의 담벼락도 높지 않아 주차와 하차가 뚜렷하게 보였어요. 우리 집 근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선차도 그랬다. 그런데 차에서 내려오는 건 제 남편과 어떤 여자였어요. 애써서 남편의 직장 동료나 친구이기거니 생각을 하려 했죠. 그런데 저의 그 간절함을 뒤로하고 남편은 그 여자를 껴안았어요. 아바께서 이러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자기 와이프라서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여자 오늘 멘탈 나가서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을 텐데 뭐. 그리고 이 시간에 동네 사람들 돌아다니는 거 봤어. 동네 길고양이나 지나다니겠지? 남편과 그 여자는 저를 발견하지 못한 듯 했어요. 그들의 소리는 들리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저는 한쪽 구석에 숨어서 핸드폰 비디오 모드로 확대를 하여 그 상황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화면 속의 남편은 그 여자를 껴안은 채 행복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 이제 마누라 갈 일만. 신혼집은 구해야만 해. 지금은 자신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남편이 옆에 있는 여자를 떼어내지 않으려면 그 여자를 다정하게 만나봤어요. 마침내 남편 품속에서 여자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제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남편 품속에 있던 여자는 바로 제 친구였어요. 남편 사실을 알려준 거였던 제 친구가 동기였던 남편의 아내였어. 정말 가까운 친구로 살았던 그 친구도 이제는 제 가남되고 소식 듣고 마음이 아팠었지만 그 친구가 제 남편과 외도를 저질렀던 거였어요. 그러니 우리는 학군 좋은 곳으로 집을 옮길 필요가 있어요. 현재 거주하는 것보다 집을 팔고 학군 좋은 동네로 이사해보자. 아니면 신도시 쪽으로 옮겨도 좋을 것 같아. 그쪽은 병원도 모두 최신 시설이고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좋은 환경에서 낳고 싶다는 얘기야. 신도시도 나쁘지 않잖아. 어차피 이 집은 우리 장인과 장모가 해주신 거니까 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이 집을 우리 앞으로 넘겨줄 거야. 그러면 우리 이 집을 팔고 신도시로 이사할까? 소라는 몇 년 동안 키우다가 장인과 장모한테 맡길 수 있으니까 정말 고마울 거야. 나 혼자서는 남의 아이를 키우기에 자신이 없었거든. 이런 얘기를 듣니 내 연인이 제 남편의 아이를 가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둘 다 서로의 가정을 정리하고 다시 서로를 선택해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던 이야기였죠. 그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아팠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딸에 대한 걱정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남편의 두 얼굴과 그 사람이 가진 그 성격에 대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굳혔죠.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 결심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그날 새벽에 남편의 차를 향했죠. 제발, 열망하는 마음으로 남편 차에 달린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우리 같이 들어가면 너무 들킨다고 생각해서 나부터 먼저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남편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올 거라서 알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왔을 때 둘이 남편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어색하다고요. 나는 내 남편은 아니라는 말이야. 알겠어요. 여보, 내 전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나서 같이 들어와요. 됐지. 하여간 질투도 많아.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에는 그 인간이 내 연인과 외도를 저지른 블랙박스 영상이 그대로 잘 보관되어 있었어요. 자기네들의 외도를 제가 죽을 때까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것도 심했네요. 뒤늦게 영상을 더 확인하려고 했지만 어처구니가 없었어. 그게 정말 효과가 있기는 한가 봐. 나도 설마 하고 산 거였는데 진짜 경과가 더 심해졌네. 내 연인이 제 남편에게 저의 간이 초기가 아닌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일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내 연인에게 아주 자랑스럽다는 뜻이라는 말을 이어갔지? 당연하지. 내가 자기 말을 잘 듣잖아. 자기가 하라는 대로 조금씩 넣어두었더니 그 여자의 안색이 더 좋지 않아졌다고 해요. 똑똑하셨네요. 더 넣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간이식 맞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 시간만 끌면 그 여자 세상 뜬다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제가 어린 딸내미를 갈라고 하기로 하겠어요? 그러냐고요? 이제 진짜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군가 시간이 좀 더 빨리 갈리면 좋겠어요. 너무 기대돼. 어떡하지? 표정 관리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웃음이 나와요. 안 돼, 안 돼. 슬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하죠? 나 벌써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너무 슬퍼요. 나 슬프면 우리 아기도 슬퍼할 거 알아요. 아주 많이 울고 있었어요. 기가 차더라고 해도 더군다나 내 연인과 남편이 저에게 저지른 일은 범죄였는지 모를 정도이지만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또 영상에서 내 연인이 언급한 단백질 파우더를 내 남편이 제게 주고 먹이게 했었죠. 어느 날을 기점으로 남편은 저녁마다 커피를 내려주기 시작했어요. 간암 환자에게 인스턴트 커피는 좋지 않지만 원두 커피는 오히려 좋다고 하셨답니다. 일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대목을 듣고 남편이 직접 내려주신 원두 커피를 믿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그 사람은 제게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어요. 단백질 파우더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지만 사람들에게 좋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식품을 몰라서인지 저 같은 가나안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복통도 찾아졌으니 보관해둔 증거는 블랙박스 영상을 따라 남편의 차량을 뒤져보니 단백질 가루가 담긴 용기가 있었고요. 그것들을 모두 사진으로 증거물로 촬영해 두었어요. 증거를 잡아주시는 만큼, 그것이 효력이 있는 만큼 제가 돈 그만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놓치지 말고 모두 증거로 확보해주세요. 사소한 것까지 모두 잡아주세요. 저는 암에 걸린 것을 알고 나서 남편이 좋아했던 여성과의 관계와 살림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남편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일부러 그 여성을 찾아가 의뢰를 했습니다. 여자라면 내 마음을 더 이해해 줄 것 같아요.
실제로 의뢰한 분은 저한테 자기 자신일 때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며 눈물을 흘리며 제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간이식을 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것을 추적하고 증거를 모으는 데에 2달 정도가 걸렸죠. 그리고 모든 증거를 모은 그날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맡겼어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우리 집에 오라고 해도 결코 문을 열어주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과 이혼할 거예요. 그 사람이 여자와 함께 있더라도 그저 친정 부모님께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딸을 맡겨주는 것은 불가능했고 자식들을 모두 못 보는 부모님의 눈치는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남편과 내 연녀가 저를 두고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 성격상 당장 다 같이 가서 매타작을 할 거라고 말씀하셔서 엄마는 제 표정을 보시고 알겠다고 해주셨어요. 그러자 저는 엄마와 아빠께 딸을 맡기고 우리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집에 사람들을 초대했죠. 내 연녀와 남편 말이죠. 당연히 제 남편이라는 그 마치 못할 놈도 함께하는 식사 자리였어요. 아, 몸도 힘든데 왜 식사를 대접하러 나가냐며 편하게 밖에서 먹지 그래? 내가 너에게 미안해서 밥을 어떻게 먹을 거야. 성식이 너 걱정 많이 했어. 너 몸도 힘든데 괜히 일하는 것 같다고 우리 남편이 내 얘기를 너에게 했어. 많이 하는가 보네요. 저는 뻔뻔하게 묻더니 연한 웃음을 지으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무심하게 툭 던진 말에 전곡을 찌른 내 연인은 순간 멈하더군요. 저는 다시 환하게 웃으며 아이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암 가지고 우울해할 필요 있겠냐,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리고 저의 그 다음 행동에 식탁 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졌어요. 뭐해? 먹어. 이거 내가 나 챙겨주라고 우리 남편한테 줬던 거 아니야? 너도 한번 먹어봐. 몸에 좋은 거 같은데. 당신도 먹어야겠어? 더 얹어줄까? 자기야라고도 덧붙였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성식 씨, 왜 이래요? 그걸 뭘 내 남편한테 물어봐. 내가 제일 잘할 거야? 아니야. 나한테 그렇게 이걸 먹이고 싶었으면 나한테 직접 주지. 왜 우리 남편한테 줬니? 너는 우리 남편이랑 친한가 보다. 나는 이 정도로 친한 줄을 몰랐어요. 저는 남편과 제 애인 앞에 놓인 음식을 접시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가져온 단백질 가루를 한 스푼씩 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단백질 통도 식탁 위에 올려두었죠. 제 애인인 제 남편의 직장 동료는 제 행동에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었어요. 망설임 없이 설명했어요. 제가 받은 남편과 애인의 외도 증거, 그리고 차에서 발견한 외도 정황이 담긴 영상까지 말이에요. 이게 뭐냐? 라고 재수 씨가 얘기하더니 상황을 제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부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하더니 그래요. 저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걸 아세요? 이들 둘만의 바람도 모자라서 이제 아이마저도 가졌다고요. 이 둘만은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너 미쳤니? 얘가 암에 걸리더니 머리까지 이상해졌다. 입담으로 내가 왜 우리를 오늘 엄마 집에 보냈는데 내가 오늘 끝을 보려고 소아를 보낸 거야? 뭐해? 얼른 먹어. 당신이 나한테 그랬었지? 커피 맛 좋을 거라고. 그럼 밥맛도 참 좋겠네. 얼른 먹어봐. 먹으라고. 저는 남편과 내연녀 주둥이에 단백질 가루를 한 숟가락씩 쳐 넣었어요. 내연녀는 얼굴에 단백질 가루가 범벅이 되어 벙찐 채로 앉아 있었고 제 남편 역시 똑같이 단백질 가루 범벅이 되어서는 못 마려운 개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내연녀의 남편은 제가 보여준 증거를 하나하나 보더니 내연녀를 팽치고 버렸어요. 아이마 너. 미쳤어. 임신한 여자를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게 어떻게 된 일이야? 더럽다고 하는 이 쓰레기 같은 말들을 뭘까?
너희 두 사람이 아이까지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나랑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더러운 사람인 줄 알았어. 여보, 아니야. 이건 오해야.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인데 내가 당신에게 서프라이즈 해주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우리 주말에는 어머니, 아버지와 식사할 예정이었거든. 나는 그때 서프라이즈 하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맞아. 너희 둘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신같이 보이는 건 사실이야. 증거가 명백한데 너야말로 론이 없는 거야? 아니면 뭐, 그냥 인간이 아닌 거야? 상황은 정말 한계에 도달했어. 내 여자친구와 나의 남편은 다 오해야라고 말하면서 저와 내 여자친구 남편을 향해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겠구나 싶었겠죠. 그것들은 뭐 제발 좀 봐달라느니 아주 난리도 아니었네요. 저는 인간 같지도 않은 그 놈들을 냉소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일부러가 아니라 그것들을 보는데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죽을 병 받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 둘이 한 회사 그리고 당신 회사에 그대로 뿌렸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오늘은 주말이라 아직 사람들이 확인 못했을 테고 내일 난리가 날 것 같네. 승진 못해하고 빌빌거릴 바에 그냥 잘리고 다른 회사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 그런데 범죄자를 받아줄까? 나, 너희들 두 연놈을 경찰에도 신고 넣을 거야. 내일 이혼소장을 받으러 가는 김에 경찰서도 들리려고 나는 이야기를 하자며 내 연인인 남편은 함께 가겠다고 했더군요. 나는 그에게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는 김에 내가 매우 유능한 전문 변호사도 소개해 드릴게요. 남편인 그 놈이 자기 와이프가 암에 걸려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려 한다니까 나는 곧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잘 됐네요. 함께 가시죠. 필요하다면 나는 언제든지 증거를 주겠다고 내 연인인 남편에게 말했어요. 소라야, 당신은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유는 그렇게 하자. 이렇지만 회사에 당신이 내 회사에 무얼 보낸 거야? 무엇을 보냈는지 말해줘. 아니면 내가 네 회사에 러브레터를 보냈겠지? 회사에만 보낸 게 아니라면 전 회사에도 이렇게 했다니 정말 굉장한 일이야. 너 미쳤어. 난 정말 살 수 없어. 나와 내 애인이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 때 내 애인과 남편은 혼절하다시피 난리를 치며 밖으로 나가버렸어.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회사로 가겠지? 그렇게 달려가면 무슨 하겠어? 주말에 회사 출입조차 못하게 되었고 내가 이미 그들이 회사산의 게시판에 올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일이 달리한다 해도 무슨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 둘 다 정신적인 피해를 크게 입었어요. 정신적 피해 보상도 꼭 받아야 해요. 또한 아마 영상을 보셨을 텐데 그 둘은 분간이 안 가는 상황에서 단백질 파우더를 먹인 것이거든요. 그런 일도 모르게 버려진 중범죄로 옮겨갈 수 있어요. 가능한 부분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작성하십시오. 다음 날 내 연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간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인지 내 연인의 남편이 나를 해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중재를 받으려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변호사가 함께해서 경찰서에 가서 내 연인과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에 대해 언급했지만 다시 번복하며 그가 진심이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할 리가 없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 시서매님께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보낸 영상 잘 안 보셨군요. 뭐야, 영상, 무슨 영상을 보냈냐고요? 무슨 영상을 보냈는지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 저만큼이 어렵다고 병원에서 얘기 듣고 나왔을 때, 그날도 그녀를 만나서 저 죽으면 그 돈으로 신혼 직구 하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 아무리 자식이라 해도 자식이 개 같은 행동을 하면 남을 하셔야 해요. 이렇게 감싸고 돕는다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개 망나니로 자란 거 아닐까요? 얘야, 소라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응, 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어머니 하시는 대로 계속 그렇게 개 같은 아들 감싸고 도우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할 말을 하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이후로 시부모님은 물론 시댁 친척들까지 저에게 지금까지 연락을 해왔네요. 고소를 달라고 말하면서 가족으로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됐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파렴치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으로 몰아가더군요. 저는 말했어요. 그쪽 아들은 얼마나 인간적인 자식인가요? 안 걸린 와이프를 두고 바람비를 생한 뒤로 그 후로 그 인간들과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연인이자 남편이던 그분은 당연하다는 듯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됐어요. 내게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가 뭐 잘못했어? 아니면 나는 너를 저 세상으로 보냈어? 그리고 솔직히 너 덕분에 보험금도 받게 되는데 뭐가 문제야? 간식만 받으면 산다며. 그럼 너는 오히려 남는 장사 아니야? 아내, 딸이랑 똥똥거리면서 살겠구나. 왜 난리야? 내 연녀는 회사에서도 잘리고 자기 남편한테도 이혼 소장을 받은 그날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제게 저은 망언을 쏟아부었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을 번쩍 들어 내 연녀의 뺨을 갈겼지. 손찌금이 어디서 서다이 망하려나. 뺨을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한번 외치는 내 연녀의 뺨을 저는 다시 한 번 거세게 갈겼다. 2대, 3대, 그렇게 3대나 연속으로 뺨을 맞구나. 내 연녀는 저를 보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내 연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내 연녀의 배를 가리키며 말해요. 너는 조심해야 해. 너도 언젠가는 엄마가 될 사람이니까. 뱃속에 아이가 있는 사람한테는 예의 없는 행동은 하면 안 돼. 너희 자식한테 감사한다고 하라고 해야 해. 만약 아이가 없었으면 당신은 이 자리에 내가 있던 것처럼 함께 관에 들어가고 있었을 거야. 여기서 네 인생을 끝내고 싶다면 어디선가 한 번 더 감히 말해봐에 내가 지금 처리하지 못할 일이 있을 것 같아. 내 눈에 거슬리는 게 없으니까. 내 아이를 건드리면 난 가만히 있지 않아. 그래서 입 다물고 여기서 물러나. 내년에는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할 생각이었지만 이젠 제 약혼녀가 말도 없이 사정을 틀어놓더라고요. 그 후에는 약혼녀를 내 집에서 쫓아냈어요. 남편이라는 놈이야 뭘 해도 다룰 게 없었어요. 저와 딸이 사는 집에는 한 발자국도 못 들여다봤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계속 조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건 당연한 일이야. 사람이라는 목숨을 가지고 농담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두고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법이 없는 나라가 될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나 이러다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을 때 아빠도 없이 나면 안 되는 건 맞잖아. 너도 소아 나와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남편 없이 아이를 낳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너는 참 한결같이 뻔뻔하다. 그래. 내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 게 싫어서 내게 전화 거는 건 왜야? 나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하라는 거니? 너랑 그 자식이 한계를 넘어선 짓인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경찰서에 가서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해봐. 혼자서 아이를 낳는 것이 무서운 거라고. 제발 내 상관 남자 좀 꺼내달라고 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연인은? 참으로 여전히 뻔뻔했어요. 자기가 애를 낳을 딸이 다가오니 저한테 또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애를 혼자서 낼 수 없다면서 그런 말을 했었죠. 그게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게 사람인가요? 제 눈에는 그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아메바 같은 존재로 보였죠. 단세포 생물 같은 말이에요. 제 말에 내연녀는 발작을 하더라고요. 같은 엄마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요? 그럼 자기야말로 저한테 그런 짓을 하면서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았던 걸까요? 참, 내 노란 불 그 자체인 것들끼리 만난 것이었던 겁니다. 저는 연거푸 연락을 해오는 내연녀에게 묵직한 한마디를 날렸어요.
너랑 그 자식 둘이서 한 짓이 이런 거야? 아마 너희 둘이 한 짓.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문장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너희들을 괴롭히겠다고 말해요. 뒤를 따라다닐 거라고요.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은 내가 저질렀던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걸로 너무나 애절하게 울고 다니는 것은 너의 자식까지 살려야 하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너희를 따라다니며 했던 일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드러날 거예요. 내 자식이 유치원에 다니면 그 유치원 엄마들한테 이야기할 거고, 내 자식이 대학에 간다면 그곳에서도 모두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토론을 주자 그 이후 나에게 연락한 적이 없어요. 고소를 요청하는 말이나 아이를 혼자 낳기 싫다는 말도 닿지 않았어요. 그 행동은 둘 다 제 목숨에 큰 상처를 주진 않았지만 그 의도에 맞춰 행동했던 것이라 벌은 무겁습니다. 내 연인도 그것을 종용했고 함께 조사를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 여자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소속 아니라고 하는데 경찰서로 가는 형식으로 계속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와 동시에 그 두 사람은 어떻게든 이야기를 맞추기 위해 고심하는 것처럼 머리를 썼는데 경찰은 그들을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둘 수 있을까요? 내 연인의 남편은 종종 그들의 상황을 전해왔어요. 내 연인은 직접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는 형식이었지만 계속해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 두 사람이 거기서도 양아치 짓을 하려고 했다는 것까지도 세세하게 알려주었어요. 내 말대로 정말이야, 소라야? 그 정도까지 한 것 같아야 했었나 봐. 남편은 경찰서에 있던 그곳으로 이혼 소장을 보내줄 거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그놈은 나에게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는 제게 연락해서 정말 온갖 욕을 퍼부었죠. 저 또한 시어머니에게 개소리를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당당하게 말이에요. 자꾸 은연한 말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아들이 가난에 걸린 제게 단백질 가루를 먹인 건가요? 그거 잘못된 선택이에요. 가난 환자에게 단백질은 치명적일 수 있어요. 알고서 어머니 아들은 그래도 저한테 그걸 먹였고 그건 괜찮은 거냐고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됐냐? 아이, 어떻게 안 됐잖아. 멀쩡히 잘 살아서 숨쉬고 다녔잖아. 오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아길 창창한 나이에 있는 당신 남편이 지금 경찰서로 들어가서 빨간 줄을 긋게 생겼어요. 알아요. 당신은 지금 우리 성식이가 인생을 말아먹은 게 아니라 소라도 인생을 말아먹은 거라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딸의 인생을 망쳤다고 했어요. 아니요. 아빠가 빨간 줄을 그어주는 게 아이에게 좋은 일이 될까요? 라는 말이셨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제 딸을 보여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게 맞아요. 그러니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아들에게 우리 소라를 보여주겠어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사람에게 내 딸 한 희모발도 안 보여줄 거예요. 뭐냐, 아이가 어떻게 아버지를 안 보고 살 수 있어? 당신은 뭔데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을 끊으려고 들어. 저와 그 사람은 이미 이혼 판결이 나 있어요. 그 사람은 제게 해를 가하려고 했고 바람까지 피웠던 유책 배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들, 저한테 위를 주어야 된다고 법원 판결이 났어요. 내려졌다고. 그리고 그런 인간 밑에서 애를 키우면 안 된다고. 당연히 우리 쏘가 양육을 할 권리도 저도 가져가라고 하였어요. 그 인간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있을 것 같아요. 지불도 없다고요. 낯선 사람들이 봐도 어머니와 아들이 한 짓이 개막나는 짓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는 당연한 결과였죠.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죄값에 대한 이혼의 대가를 제대로 치룬 것이었어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에게 정을 주던데 미묘하게 외면되기도 했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닐까요? 내 새끼라고 해도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한다면 이해를 해야 한다고요. 그 인간이 누구를 닮아 그렇게 미친 짓을 했는가라고 생각했더니
시어머니와의 설전을 통해 깨달았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할 때 시부모는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연인에 대한 복수를 모두 마무리했지만 남아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자면, 엄마, 언제 오실 건가요? 왜 할머니가 병원에서 자시고 오셔야 한다고 했을까요? 몸에 해로운 세균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없애고 오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픈 게 아니에요? 소라야, 소라가 충치 때문에 치과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잖아. 소라가 양치를 제대로 안 해서 충치가 생겨서 치료를 받았었죠. 엄마도 몸을 잘 챙기지 않아 세균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의사께서 세균을 제거하러 오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픈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해결해야 할 일은 제 건강과 엄마의 건강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사방팔방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제가 요청하여 신이 하늘에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는 저희가 오래 기다렸던 간이식을 받을 인식을 주셨어요. 제가 딸아이에게 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동안 제 몸 상태를 그녀의 이해 수준에 맞게 설명해 줬어요. 아이에게는 제 몸에 세균맨이 있어서 세균맨을 해결하러 오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 정도 선의의 거짓말은 아이에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이 들었죠. 내가 우리 아이를 못 볼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수술은 잘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몸을 회복하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맞죠? 소아 오늘 소풍을 가기로 했거든요. 소풍 다녀오고 나서 엄마를 보러 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너도 그때까지 몸을 많이 회복해야 해야 해. 고마워요, 엄마. 딸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 얘야, 너는 엄마 서운하게 그런 말 할래? 소라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나한테 너도 그런 거야 이거야? 내 새끼가 이러고 있는데 당연히 내가 해야지. 친정 부모님은 저를 대신해서 딸아이를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친정 아버지는 제 딸아이에게 아빠 역할을 해주셨고 엄마는 저에게도 엄마 역할을, 제 딸에게도 엄마 역할을 해주었죠. 저는 사랑하는 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건강을 회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한테 간을 이식해주는 사람의 신호는 알 수 없었기에 그 이상의 감사를 표하지 못했지만 그분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 역시 제가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 저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 무조건 건강해져야만 했어요.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던 그 답이 몸에 반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치료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몸 관리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잘 받아주시면서 추적 검사하면 되니까 계속 이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유, 우리 딸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가 어떤 일을 했나요? 환자분이 정말 잘 따라와 주셔서 다들 놀랄 정도로 의지도 대단하셨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테니 이제는 웃으면서 사세요. 소라도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알겠어요, 소라도. 엄마랑 함께 건강해지겠죠? 제가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딸과 친정 부모님과 함께 했어요. 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이 잘 된다는 평가를 받았으므로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아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습니다. 건강한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간녀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녀의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상간녀가 아이를 출산 후 벌을 받으러 가는데 전남편과 같이 죄를 속죄하러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법정에서 들은 바로는 죄에 대한 처벌이 생각보다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마음이라면 거기에서 평생 갇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요. 또한 상간녀 아이는 상간녀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했을 때 그 믿음과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영원할 것 같다 생각해왔던 단지 불장난이었던 것 같아요. 본래 불장난은 금방 소멸되는 일이 아니겠죠. 건강이 잘 회복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이제 소라 어머니도 과거를 떨치고 새로운 시작을 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내시고 건강하세요. 이 전화를 통해 상관없는 남편과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전 남편이 출소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이 노력과 인내의 시간 끝에 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기쁨으로 마무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쉬는 안전 및 행복을 기원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